2주차까지 고생하셨습니다. 3주차는 1, 2주차 복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울 내용은 공중보건 총론, 그다음 건강과 질병, 건강 증진에 대해서 다시 복습하도록. 우선 공중보건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이라는 것은 퍼블릭이고 보건이라는 말은 건강을 지킨다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요거는 5단계를 거쳐서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 가끔씩 시험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만 하나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공중보건학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정말 상식적인 선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10문제에서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가볍게 들어주세요. 첫 번째 고대기입니다. 고대기 때는 고대에는 사액체설이라 그래서 질병이 혈액, 점액, 황담, 흑담 때문에 퍼지더라. 그리고 공기에 의해서 퍼지더라 하는 장기설이 이제 이때 대두가 되었고요. 중세기에 이르면서 이때는 암흑기죠. 칭기스칸이 유럽을 정복하면서 패스트가 유행하게 되고 또 매독도 유행하면서 검역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실시를 하게 됩니다. 중세기 때. 그리고 여명기 또는 요람기라고도 하고요. 근세인데 이때는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되면서 공기가 안 좋게 되면서 많은 사람이 이제 죽게 되잖아요. 이때 처음으로 이제 공중보건이라는 이런 사상이 삭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때 이제 천연두를 예방 접종하게 되는 제너가 이것을 하게 되고 또 이탈리아의 라마니치가 직업병에 대한 것을 언급을 했고 그때 이제 개인위생, 공중보건 사상이 이제 이때 나타나게 됩니다. 이제 공중보건이라는 것이 확립이 된 것이 바로 19세기 후반 근대라고 하는데 이때는 바로 영국의 스노우라는 사람이 이제 라인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콜레라가 창궐하는 곳이 있었고 창궐하지 않는 곳인데 알고 봤더니 그쪽에 라인강 하류 쪽에 물을 먹던 그곳에서 그 콜레라가 창궐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제 이게 역학을 조사하게 됩니다. 역학은 우리가 오늘 2교시 때 다시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파스테르가 탄저균과 그다음 저온살균법에 대해서 개발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발전기 되면서 이제 현대죠. 현재는 이제 포괄 공중보건이라 그래서 사회 문화 뭐까지 다 언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보장제도가 많이 강조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919년 영국에서 보건부가 이제 실시가 되고 미국에서는 1910년도에 사회보장제도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 70년대 이후로 해서 이제 건강 증진이라는 말이 이제 언급이 됩니다. 건강 증진이라는 것은 이미 건강한 상태인데 이것을 더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더 낫게 할 것인가, 더 나은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것에 대한 얘기하는 것이 건강 증진입니다. 이때 이제 WHO에서 알마타 회의와 그다음 리우 환경 선언을 통해서 공중보건에 대한 어떤 개념을 더 확립시키게 됩니다. 자, 첫 번째 공중보건이라는 것은요, 이 정의에 대한 질문이 많이 나옵니다. 윈슬로우와 라스트라는 사람이 먼저 얘기를 했는데요. 윈슬로우의 이게 공중보건학 정의가 가장 많이 언급됩니다. 즉,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고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증진시키는 기술이며 과학이다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보태서 라스트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며 회복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조직된 노력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공중보건이다라고 더 발전시켰습니다. 일단 공중보건의 목적은 환경위생 향상, 감염병 관리, 그 다음 개인위생에 대한 보건교육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질병의 조기 진단과 예방적 치료를 할 수 있는 의료 및 간호 서비스의 조직화, 모든 사람들이 자기 건강 유지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보장받도록 사회 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공중보건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 특징은 3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상이 바로 나 개인이 아닌 지역 주민이라는 거, 그리고 최소 단위는 지역사회 커뮤니티고요. 이것은 사회, 문화, 환경 요인이 건강을 함께 이렇게 상호작용해서 증진시키기 때문에 포괄과학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20페이지 보시면 헬스케어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보건, 의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건이 건강을 지키는 이 의료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나? 정의는요, 우리나라 보건의료 기본법에 보시게 되면 보건의료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 증진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알마타 선언에서 이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알마타 선언에서 1차 보건 의료를 제시를 했습니다. Primary Healthcare에서 PHC라고 줄이고요. 이때 이제 필수 보건 의료 서비스를 해야 된다라고 했던 게 알마타 선언입니다. 거기에 보시게 되면 8가지, 즉 건강 관리, 영양 식생활, 그 다음 공중위생, 모자 보건, 그 다음에 예방접종, 풍토병 관리, 그 다음 외상치료, 필수 의약품 제공에 대한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3차로 이렇게 예방 의료 사업이 이제 확장이 되는데요. 1차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예방입니다. 그래서 개인, 가족 대상의 일반적 보건 의료를 말하는 거고요. 2차라는 것은 직접적인 이제 치료를 말하는 거예요. 응급처치라든가 급성질환, 입원치료, 즉 인력 활동이 투입되는 거고요. 3차는 회복기로서 재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1차 보건 의료가 뭐냐? 그러면 예방. 2차 보건 의료가 뭐야? 치료. 3차 보건 의료가 뭐야? 재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문제가 정의에 대해서 나올 수가 있고요. 네 번째는 이제 보건 상태의 평가 지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보건 상태를 설명을 했지만 얘기를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보건 지표라 그래서 WHO에서 제시를 했습니다. 이게 3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그러니까 WHO에서 지정한 종합건강지표로는 3가지예요. 하나는 비례사망지수, PMI, 그리고 평균 수명, 보통 사망률 또는 조사망률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거는 뭐가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정의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비례사망지수라는 것은 50세 이상의 사망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들 사망자 중에서 50세 이사가 몇 명이냐라는 거고요. 평균 수명이라는 것은 이제 기대 여명이라는 거예요. 기대 여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아이가 태어나서 몇 년을 더 살 수 있는가, 즉 생존 기대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태어나서 얘가 평균 어느 정도 살 것 같아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조나 이제 보통 사망률이라는 것은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연간 사망자 수를 그 당일 연도 연항 인구에 대한 비율이거든요. 즉 연간에 7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출생률과 사망률을 조사한 것이 연항 인구거든요. 그래서 이 연항 인구에 대한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건강 지표에서 이제 영아 사망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영아 사망률은 이제 연 출생아분의 출생 후 1년 미만의 사망자 수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건강 지표로서 특수 지표로서 알파 인덱스라는 것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요. 이 알파 인덱스라는 것은 신생아 사망수분의 영아 사망수인 거예요. 신생아라는 것은 태어나서 28일입니다. 딱 4주죠. 그렇죠? 28일에 태어난 죽은 아이 분의 영아 사망, 1년간 이제 영아 사망률이죠. 그래서 이것이 1에 가까울수록 좋은 거고요. 만약에 1보다 클 경우에는 이제 안 좋은 그러니까 건강이 불량하다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런 게 알파 인덱스가 뭐 어떠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뭐 건강 지표가 어떻게 되지 하고 물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알파 인덱스라는 것은 1에 가까울수록 좋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건의 공중보건, 보건의료까지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거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건강과 그 다음에 건강 증진을 위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개념을 책에서 말했는데요. 4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우리 이 건강이란 개념이 제일 처음에는 이제 육체적인 걸 말했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질병이 없으면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이 조금 더 발전돼서 아니야. 그 신체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건강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하지만 요즘은 어때요? 생활 개념까지 이제 말하는 거예요. 즉 사회적 웰빙에 대한 어떤 그 개념 건강해야 된다라고 했고 이제는 더 늘어서 요즘에는 이제 생활 수단이라는 겁니다. 즉 well balanced life입니다. well balanced life가 이제 돼야지 건강하다라는 거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이라는 것은 뭐냐? 헬스라는 것은 단순히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다라는 것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또는 사회적 안녕이 완전한 상태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사회적 안녕이라는 뜻이 뭐냐? social well-being이라고 영어로는 이제 적어주는데 이 social well-being이라는 것은 내가 건강해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내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만족스러운 상태를 바로 사회적 안녕, 즉 social well-being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social well-being이 뭔지에 대한 이제 개념이 조금 이해가 되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에 대한 이제 정의를 아까 말씀을 드렸고 사회적 안녕까지 들어와야 된다는 걸 말씀드렸고요. 그러면 질병이 뭐냐? 이 질병은 클락이라는 분이 질병의 3요소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질병의 3요소라는 것은 병인 요인. 일단 쉽게 말하면 바이러스죠. 이게 코로나로 얘기하자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병인 요인에 해당하는 거고 이 코로나가 증식할 수 있는 바로 숙주입니다. 이 숙주가 두 번째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 숙주는 또 뭐 나이, 성별, 직업, 유전적 또는 면역 상태, 영양 상태, 생활 습관에 따라서 또 이렇게 질병이 또 바이러스가 어떻게 작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나타나겠죠.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바로 환경 요인이라는 겁니다. 환경 요인에는 물리적, 화학적, 생물적, 사회적, 문화적 이것이 모두 게 포함이 되는데 어쨌든 요 병인, 숙주, 환경 이 세 가지가 상호작용했을 때 질병이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클락의 질병의 3요소는 누구다 그러면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병인, 바이러스 옮기는 사람, 숙주인 사람, 그리고 그게 어떤 환경,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하면 밀집 상태죠, 그렇죠? 그런 환경들. 자, 그래서 요거는 반드시 시험 문제 나옵니다. 클락의 질병 3요소는 계속 시험 문제 나왔던 부분이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질병이 발생하는 지표는 뭐냐? 그러니까 얼마큼 감염력이 얼마냐, 병원력이 얼마냐, 동력이 어떻게 되냐, 면역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타나게 되는 게 바로 질환의 지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감염력이라는 게 우리 책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공중보건학을 배우게 되면 이 부분을 아셔야 돼서 제가 하나 더 추가를 했거든요. 자, 질환의 지표 중에서 감염력이라는 것은 병원체가 숙주기관에 안착한 후에 증식을 하게 되면 감염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증식을 하게 되면 그 순간을 갖다가 감염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병원력이라는 것은 질병을 일으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병원력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질병을 일으킬 수도 있고 안 일으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동력이에요. 그래서 동력이라는 것은 휴증을 남기는 능력이고요. 면역력은 특이 면역성을 길러주는 성질을 말하는 겁니다. 혹시나 이런 거에 대해서 묻게 되면 한번 들어보셔야 돼서 제가 한번 언급해 드렸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클락과 리버벨의 질병의 자연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13페이지에 11에서 13페이지인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질병의 자연사라는 것은 질병이 발생해서 없어지는 것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5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클락과 리버벨은 뭐라고 했냐면 이 질병은 제일 처음에 이제 비병원성기, 초기 병원성기, 불연성 감염기, 발현성 질환기, 회복기 5단계로 해서 질병이 생겨서 소멸하는 것까지를 말했는데요. 자, 첫 번째 비병원성기라는 것은 병인 숙주 환경, 즉 클락의
병인의 3요소가 서로 상호작용을 일으키는 곳이라서 아직은 질병이 걸리지 않은 시기를 말합니다. 두 번째, 초기 병원 성기는 이제 병인이 이제 자극이 형성되는 곳으로서 질병이 걸리는 초기 시기를 말하는 거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불현성 감염인데 불현성이니까 나타나지 않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질병 숙주가 이제 반응을 하는 거에 있어서 질병이 감염이 됐지만은 아직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거. 예. 그리고 발현성은 실제로 이제 반응을 하는 거죠. 즉, 질병이 일어난 시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5단계는 회복기입니다. 즉, 질병이 나타나서 회복될 수도 있고 사망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 5단계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질병 발생을 예방할 것인가. 그래서 예방하는 방법이 1차, 2차, 3차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 질병의 자연사 중에서 1, 2단계는 바로 1차 예방을 할 수 있는 곳이죠. 1차 예방으로는 첫 번째 환경위생 건강 증진, 그리고 2단계에서의 특수 예방 또는 이제 예방 접종을 통해서 1차 예방을 하는 거죠. 아직까지는 병이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차 예방은 바로 병이 나타났든 발현하지 않았든 그 3, 4단계에서 할 수 있는 예방이죠. 거기에는 이제 3기, 즉 불연성 감염기 때는 일단 아직은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중증화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기 검진을 통한 게 중요하고, 발현기 때는 의료 서비스를 직접 제공을 해서 치료를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 예방은 바로 이 회복기들을 말하는데요. 이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재활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병의 자연사 5단계와 그리고 이 자연사에 따른 그 예방은 1차, 2차, 3차로 나눈다라는 거 내용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인데 1, 2단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1차 예방을 할 수 있는 단계잖아요. 이때 할 수 있는 것이 예방접종, 안전벨트를 맨다거나 헬멧을 착용한다거나 금연, 그 다음에 균형식 섭취, 이상적인 체중을 유지해라 라고 이까지 할 수 있는 게, 즉 생활환경 개선이라든가 건강 증진 활동이라든가 안전관리 및 예방접종을 하는 것이 바로 1차 예방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이거를 구분하는 게 시험 문제 나오겠죠. 그러면 2차 예방 아까 3, 4단계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질병이 이제 발현되는 그런 상태잖아요. 이때 해줄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매년 자궁암 검사라든가 매달 유방 자가 검진, 유방 조영술, 결핵 검진을 위한 피부 검사나 흉부 엑소슨 촬영, 이렇게 해서 쭉 해주는 게 이제 그 숙주의 병적 변화를 일으키는 요 치료 단계가 바로 이제 2차 예방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3차 예방은 바로 재활이라 그랬죠. 재활이라 들어가게 되면 무조건 그냥 3차 예방이다 라고 여러분들 찝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질병은 이제 통계를 내야 되는데, 이 질병에 대한 통계는요, 발생률 또는 초병률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유병률, 그 다음에 발병률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발생률 또는 초병률이라는 것은 현재 병을 일으키는 환자 수, 즉 유병률이라고도 유병률 분의 실제로 병이 일어나는 것 분의 일정 기간 중에 발생한 신환자 수를 나눈 거예요. 그리고 유병률이라는 것은 유병률 밑에 나오죠. 신환이든 구환이든 상관없이 다 합친 걸 말하는 거고요. 이 유병률에다가 이제 일정 기간에 발생한 신환자 수를 나누면 발생률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발병률이라는 게 뭐냐면 신환이 이제 분자가 되는 거죠. 즉 지역의 인구 중 감염 원인에 폭로된 인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급성 감염병일 경우에는 유병률과 발생률이 같아질 수밖에 없죠. 네. 그 다음에 26페이지 보시면 이제 건강 증진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강 증진이라는 것은 이제 이게 우리가 뭔지는 알겠어요, 대충. 헬스 프로모션이라고 하는데요. 건강한 삶의 형태를 격려하고 건강을 위한 지지적 환경을 창출하고 지역사회 활동을 강화해서 건강 서비스의 재인식과 그 다음에 건강을 위한 정책을 수립,
이라고 이제 그 WHO에서 말을. 여러분들이 이게 질병 예방하고는 어떻게 구분하고 건강 보호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건강 증진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 건강을 해요. 하지만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할 것인지, 이게 증진이잖아요. 그래서 질병 예방하고는 이제 어떻게 구분이 되냐면 건강 증진이 잠재력을 확장시키고 이게 향상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질병 예방이라는 것은 이제 그 회피적 행동에 해당한다라는 겁니다. 즉, 그러니까 질병 발생을 뭐 통제하고 뭐 그런 게 해당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래서 이제 건강 증진이라는 것은 이제 임상학적인 접근이라기보다는 보건학적 접근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좀 비슷한 말이 또 건강 보호하고는 어떻게 끊으면 건강 정진하고 보호는 차이점이 뭔가? 정진이라는 것은 이제 그 잠재력을 향상시킨다라고 하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바로 건강 증진이에요. 그러면 건강 보호라는 것은 그 방지죠, 방지. 그래서 불건강한 그런 요인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건강 보호라고 한다면 건강 증진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떤 그런 잠재력, 가능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추구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구분하는 게 조금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이 건강 증진이라든가 이 건강 예방이, 질병 예방이 왜 치료보다 더 중요한가? 그 이유는 바로 이제 의료비를 감소시키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노령화가 되다 보니까 비전염성 질환이 많이 증가되고 그 다음에 만성 퇴행성 질환, 난치병들이 많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강조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잠재력, 내가 지금 건강하기는 해요. 하지만 이 잠재력을 더 이끌기 위한 사업에는 어떻게 실시를 하냐? 27페이지 37, 27에 37, 3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바로 이제 보건교육, 질병 예방, 영양 개선, 생활 건강을 실천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행 과정으로는 이제 1단계에서 4단계로 나눠서 하게 되는데 그냥 건강 증진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단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냥 바로 건강 증진을 하려면은 일단 사람들의 욕구를 1단계에서는 욕구를 먼저 파악을 하고 2단계에서는 그렇다면 왜 사람들이 이런 욕구에 관심을 가지지 하는 그런 원인을 파악을 해서 자료 수집, 정리, 통계적인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3단계에 들어가면 이제 어떤 우리가 자원을 해야 되고 그런 평가라든가 프로그램 수행하는 거죠. 4단계에서는 이제 평가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게 제일 많은 게 뭐냐면 이제 금연, 절주, 운동, 영양에 관한 게 이제 건강 증진 사업의 주 내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 1995년에 국민건강증진법을 보게 되면은 뭐 건강에 유익한 생활 양식 및 생활 변화와 예방 서비스로 잠재력을 높이고 이제 건강 위험 요인 조기 발견과 관리하여 이제 최적의 건강 상태 유지 증진하려는 건강 향상법이라고 이제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국민 건강 증진에서 사업에서 주 내용을 하는 게 말씀드렸듯이 금연, 절주, 운동, 영양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게 왜 어디서 나왔냐면 그 안의 내용은 바로 매슬로우의 5단계 욕구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 매슬로우의 그 욕구 5단계에 대해서는 우리 책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서 이 욕구를 기본 바탕으로 해서 나온 거예요. 사실 이제 1단계에서 5단계 하는데 제일 처음에는 이제 생리적 욕구가 가장 하위 욕구죠.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생리적 욕구가 해결되면 좀 안전의 욕구를 더 추구한다라는 거죠. 이 안전에 대한 욕구가 해결이 되면 존경에 대한 욕구가 생기게 되고, 그 다음에 사회적 욕구가 일어나게 되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아실현 욕구가 이루어지더라. 요 5단계를 거치게 돼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브폴이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재해석해가지고 요즘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제 3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안전과 제어, 사랑과 소속감,
삶의 의미다라고 이렇게 세 단계로 줄여놨어요. 즉, 뭐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는 바로 안전과 제어에 대한 욕구로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존경과 사회적 욕구는 사랑과 소속감에 대한 우리 인간의 욕구로 바꿨고요. 자아 실현은 바로 삶의 의미를 찾는 걸로 그 욕구가 바뀐 걸로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는요,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거든요. 자, 일단,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건강 증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표로는 이제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제 평균 수명이라는 것은 뭐 앞으로 출생해가지고 앞으로 생존하게 될 기대 수명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건강 수명이라는 것은 그때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듯이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건강하게 사는 걸 말하는, 그러니까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 수명이죠. 내가 10년간 아프다가 죽었어. 그럼 그 10년은 만약에 내가 70세에 죽었는데 60세부터 아파가지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 그러면 그 60세가 바로 건강 수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평균 수명은 이제 70이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OX 퀴즈입니다. WH에서 건강의 정의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의 완전한 상태입니다. OX. 네, 질병 발생의 세 가지 결정인자는 병원체 심리적 숙주다. OX. 자, 3번. 질병의 예방 후 흉부 엑스레이는 결핵의 발견 및 조기 치료는 3차적 예방이다. OX. 자, 다음 나갑니다. OXX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